이번에는 건강한 옵쇼 시간입니다. 건강한 시간, 건강한 생활을 알아보는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 옵쇼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바로 척추에 관한 부분입니다. 몸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고생들도 많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한의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건영입니다. 네, 일단 여기저기 아프면 이제 통증으로 찾아오는데 통증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 통증, 척추의 통증, 목이랑 허리죠. 이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노화가 같이 결부돼 있는, 노화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만 아프냐, 아니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지 않고 저리느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자세를 취했는데 더 아프다. 예를 들면 앉아 있을 때 더 아프다, 서 있을 때 더 아프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더니 더 아프고 뒤로 젖혔으니 더 아프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허리가 아프게 되면 통증도 통증이지만요.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건강한 옵쇼에서 주제 영상 먼저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편안하십니까? 오래 걷고 싶지만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한다면 척추 건강이 의심되는 상황. 나이가 들수록 척추도 늙어가면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15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중년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식습관이 척추를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데요. 척추의 노화를 늦추고 보다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한 옵쇼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군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짧게 얘기하면 이제 협착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협착증은 신허요통에 속합니다. 신이라는 거는 신장신? 그렇죠. 근데 꼭 콩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주골, 신생수라고 해서 뼈의 발육이나 성장, 재생에 관련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점차 허증, 약해진다는 얘기죠.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화, 퇴행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된다는 거는 또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몸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물만 마셔서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 각 부위에서 써야 될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서 물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름살이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죠? 윤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삐걱삐걱 뻑뻑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 물을 제대로 못 쓰니까 엉뚱하게 물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척추 특히 이제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척추에서 보면 척추가 이제 뼈가 있죠. 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말로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인대 조직이 있죠. 그 관계 속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뻑뻑해지고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또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마 다른 척추 질환도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를 숙일 때 좀 아프시다.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여야 된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경우에는 심각해질 때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들, 다리 통증 많이 호소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협착증은 주로 이제 다리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허리가 이미 구부정해서 걸음 자세도 불편하게 딱 봐도 불편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한 번에 펴지 못하고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못 펴는 증상. 그게 또 오래 지나다 보면은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
가고 싶고 앉았다 가고 싶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안타깝게도 꾸부정한 자세가 돼서야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허리 디스크랑 이 협착증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이 척추에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네. 신경 쪽으로 척추 신경 쪽으로 돌출이 돼서 네. 신경을 압박을 하고 네. 여기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허리 디스크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척추 뒤쪽에 있는 인대가 부풀어 오고 비후라고 그러거든요. 예. 부풀어 올라서 신경관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좁게 만드는 게 어렵게 말하면 네. 협착이죠, 우리말로. 협착이 생기는 것이 척추관 그렇군요.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통증의 증상 같은 경우는 디스크다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다. 딱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일단은 나이가 중요한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중년 또 노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비교가 되고 딱 있군요. 보니까 네. 예, 한쪽은 갑자기 아파하고 한쪽은 완만한 이렇게 천천히 아파오는데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걸으면 아픈 게 있고 걸어도 좀 괜찮다 뭐 이런 증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해부 구조적으로는 네. 비슷할 수가 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괜찮아져요. 오히려. 예,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더 아파집니다. 예, 그리고 척추관 네. 협착증은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아파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네. 원장님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서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더 대체로 많겠죠. 예, 디스크가.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셔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철푸덕 앉으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협착증이 중년 여성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폐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폐경이 되면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네. 하면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또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적고 네. 또 운동을 좀 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력이 약화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중년 이후에 와.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사진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네요. 네. 네. 저기 그 디스크 옆에 있는 게 밝은 하얀색이 지금 척추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네, 네. 쳐놓은 데가 디스크인데요. 예. 네. 좌측의 20대 여성 정상 척추를 보면 디스크가 하얀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측의 60대 여성의 사진, MRI 사진을 보면 네. 꼭 하얀 게 없고 검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도. 예, 그런 거기에 차이가 네. 있죠. 관도 이게 한쪽은 좁고 한쪽은 아우. 넓게 이렇게 펴져 있어. 네, 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아우, 생각도 늙는다는 들고. 것도 네. 서러운데 정말 아우. 네. 근데 또, 20, 30대 예. 같은 경우는 골밀도인가요? 네, 그럼요? 요거는 골밀도. 네. 요거는 아까 MRI 사진은 아, 옆에 네네. 좌측에서 본 아. 사진이고요. 아, 그렇고요. 요거는 단면 사진이에요. 아, 우리가 네네네. 이제 누워 있을 때 발 쪽에서 본다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MRI 혹시 찍어 보셨어요? 네, 그렇죠. MRI 통에 네. 들어가잖아요. 누워서 찍잖아요. 네. 요 밑에가 이제 바닥이고 네.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좌측 20대 여성의 척추를 보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크게 잘 보이시죠? 선명하죠. 네. 네, 선명하죠. 우측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여요. 하얀색이 시커멓게 보이고. 없어졌어요. 예. 이게 네. 거의 동그라미가 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좁아졌다. 협착. 아, 네, 네. 그게 협착입니다. 아.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네. 20대 여성과 어떡하죠, 저. 이제 곧 60대 될 텐데.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요즘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요? 네. 네. 젊은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네. 점차 척추관 협착증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대, 30대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20대, 30대에 중요한 건 뭡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자세를 잘 잡아야 나중에 우리가 중년, 노년에 협착증이 온다고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젊었을 때부터
나의 자세, 나의 허리를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를 좀 구별해 주세요. 좋은 자세. 네. 네, 우리 꼭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네. 아니라 허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허리의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죠?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하겠죠. 근데 오래 누워 계시면 또 힘들고요. 오래 누워서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오래 누워 있다가 보면은 일어나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 네. 몸은 계속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 가장 네. 좋고. 그 다음이 이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네. 자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으면 네. 허리 척추뼈가 있고 네. 전후 좌우의 근육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걸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 오히려 허리가 좋은 자세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더 좋겠죠. 이건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등받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네. 이제 안 좋은 자세도 있잖아요. 예. 네. 사실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자세 그냥 안타깝습니다만.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세 개 빼놓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은 자세는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식당 이제 가거나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양반 다리를 많이 하고 앉게 되거든요. 근데 양반 다리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앉아서 네. 뭐 식사라든지 담소를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가 이제 구부정하게 됩니다. 구부정해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나는 쉬고 싶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고 또 이제 양반다리 가다가 힘들면 네.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리 한 다리를 이제 올리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있는데 네, 네. 그 자세는 더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이런 자세는 되도록이면 깊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좀 그때는 아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이 방송 끝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의 원칙이랄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방송을 네. 끝나고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네. 나가실 때 또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이제 소파에 앉아도 되느냐? 침대에 뭐 걸터 앉아도 되느냐? 이런 네, 네. 세세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예. 계신데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나의 무릎이 엉덩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칙을 생각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 낮이가 있을 때 이제 엉덩이보다 무릎이 낮아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누워 있을 때는 예외고 우리가 앉아 있을 예외고. 때를 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신데 이것보다 더 이제 엉덩이가 푹 꺼지는 이런 소파에 앉게 되면 엉덩이가 여기 위치하고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렇죠?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이런 자세가 올라가죠. 네.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라는 안 거예요. 좋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무릎 내려가야 돼요. 무릎을 네. 다리를 꼬고 앉겠습니다. 네. 여기 아유. 다리 이게 딱 보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안 네. 돼. 예. 있어 보이지만 네. 네. 허리에는 없어 보이는 자세입니다. 무릎이 그렇군요. 엉덩이보다 위로 오기 때문에 안 네. 좋은 자세. 양반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양반 자세는 이쪽 다리, 저쪽 다리 둘 다 네. 무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허리와 다리 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허리와 예시를 골반에 보여주시는 거니까. 허리와 네. 골반에 절대 건방진 자세 아닌 거죠. 네. 예.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예, 되고요. 예. 제가 건방진 자세를 했지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면 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자, 무릎이 어디죠? 엉덩이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 있는 게 아래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좋다는 얘기죠. 무릎 꿇고 하는 그래서 게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신 네. 분들은 예. 이미 알고 오세요. 어. 이미 내가 뭐 식당에 갔는데 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양반다리 앉는데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이렇게 미리 그거 다 알고 오세요. 예, 아주 심한 예. 분들은. 예.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면 허리에는 좋은데 오래 앉아 있으면 어디 안 좋죠? 무릎에 안 좋죠.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받이는 아유, 참.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헷갈린데 좀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바른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척추관 협착증은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서 있는 자세는 허리뼈를 둘러싼 근육들이 버티기가 쉬워 허리가 편안합니다.
번째, 의자에 앉을 땐 허리 건강을 위해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골라 앉으세요. 그렇다면 나쁜 자세는? 바닥에 앉을 때 양반다리는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 자세 또한 허리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그야말로 허리에 가장 무리를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절대 금물! 튼튼하고 건강한 허리를 원한다면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 꼭 기억하세요. 네,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허리에 좋은 동작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쉬운 동작부터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네. 쉬운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허리를 회전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회전시키는 운동. 네. 이게 무슨 운동이냐? 난 맨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허리를 얘기를 하면서 네. 허리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드리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동작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걷는 것도 힘들지만 예, 펴는 거. 허리 펴는 뒤로, 거. 예, 뒤로 펴는 거, 그거 뒤로 생각했죠? 젖히는 동작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뒤로 젖히는 거를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그래서 척추를 뒤로 젖히는 운동보다는 좌우 회전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시선입니다. 눈에 어디를 그럼 보느냐. 막 빨리 해야 되나요, 속도? 네? 속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천천히. 네. 내가 이렇게까지 천천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빨리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천천히. 예, 두 번째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자, 가운데 제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좌측 네. 우측을 돌릴 건데요. 호흡은 가운데서 숨을 들이셨다가 우리 내쉴 때 움직일 거예요. 자, 같이 해보시죠. 네. 들이셨다가 네. 후 내쉬면서 왼쪽. 회전. 네. 네, 왼쪽부터 네. 할까요? 네. 또 돌아올 때는 숨을 들이쉬고 또 후 내쉬면서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정면을 네. 보면서 회전을 하면 이 회전 각도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시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선은 나의 뒤를 본다 생각하시고 또 숨을 들이쉬고 후 하면서 회전을 하시면 각도가 더 커지죠. 자연스럽게 돌아봅니까, 그렇습니다. 뒤를? 그렇죠. 네. 네, 뒤를 본다 생각하시고 네, 뒤를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다. 그래서 시선도 같이 선생님, 이렇게 골반도 뒤로 같이 간다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골반도 같이 네. 돌아갈 수 있죠. 상체만 돌아가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하고 또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 손도 뒤로 따라가면 봅니다. 되는 뒤로 거죠? 보세요. 시선으로? 네.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을 네. 하면서 나의 허리 옆에 옆구리 등구리 이쪽이 자극이 되는지 느끼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운동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우리가 난 맨날 걷는다. 거리 네. 뭐 만보를 걷고 뭐 2시간, 3시간을 걷는다 생각하시는데 네.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보행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발에 5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걷는 걸 보시면 네. 발 뒤꿈치, 그다음에 발바닥의 바깥쪽, 그다음에 발의 앞꿈치, 네. 그리고 새끼발가락, 마지막 엄지발가락 이렇게 네. 됩니다. 다단계로.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발바닥 네, 네. 전체로 걷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이거는 5단계라서 힘들다 하면 3단계로 발 네.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네. 어려우면요. 이것도 어려워하세요. 이것도 어려워하셔서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네. 디딜 때 발 뒤꿈치를 딛는다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네. 발 그래서 뒤꿈치를 디드면 당연히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보폭을 조금 더 멀리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의 엄지손가락 정도만 더 간다 생각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보행 운동의 기본이라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동법을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척추관 협착증에 효과적인 운동법 3가지. 가장 먼저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눕고 무릎을 굽힌 뒤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양쪽 골반에 자극이 될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다음은 서서 하는 허리 좌우 회전 운동입니다. 천천히 최대한 많이 돌리고 호흡법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입니다.
발바닥 5단계를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보폭은 넓게, 고개는 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걸을 때도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운동법 꼭 기억하세요. 네. 한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좋은 혈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혈자리 중에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요. 네.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럼 예,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빨리 그 중에서 할까요? 항상 제가 압축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서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차렷 자세로 팔을 지그시 내리면 네. 제 이제 3번째 손가락 중지, 그렇죠. 중지 끝 말단이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 말단 부위를 우리 말로 한의학적으로는 풍시혈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법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옷에 봉제선 있잖아요. 네. 꼭 한 점이 아니라 이 선상을 따라서 위아래로 굳은 부위를 지그시 3초 동안 한 10회 정도 엄지 누르고. 손가락으로요? 앉아서 앉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예. 보여주세요. 앉아서 하면 선은 알겠는데요. 네. 네, 봉제선이 있는데 네.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위아래로 허벅지만요? 내려갔다. 네, 허벅지. 허벅지를 따라서. 네, 허벅지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바지를 누르시는 입고 게- 하면 편하겠네요. 이제 치마를 입었더니 바지. 살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네. 바지 입었을 때 이렇게 선을 따라서. 네. 그렇죠, 봉제선. 근데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네. 있으신 분들이 늘 증상 중에 다리가 아프다는 많은 호소를 하시잖아요. 이런 네, 분, 네. 장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네. 문질러주고. 그리고 저희가 손바닥으로요. 네. 네. 풍시혈이라고 지금 하나 알았고, 나머지도 나머지도 말씀하셔도 알려드릴게요. 준비해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중혈이 있습니다. 위중혈이라는 부분은 이 경혈은 이 목에서 허리, 등허리를 따라서 내려가는 족태형 방광경의 경락이 있는데 그 허리와 관련된 경혈이죠. 네. 그림을 보시면 예. 이 무릎의 뒤쪽입니다. 우리 네. 무릎이 오금이죠. 아니고요? 네, 무릎의 앞쪽이 오금이라고 아니고 뒤쪽 오금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네. 엄지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앉았을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그시 3초 동안 눌러주시는 거기도 거를 누르면은 아픕니다. 꼭-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꼭 선생님. 지그시. 네, 한 아프다고 번만 더.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무릎 뒤. 무릎 네. 뒤쪽을 지그시 예. 맞습니다. 예. 그쪽 네, 부위를 느낌이 지그시. 오죠? 네. 약간의 네. 아픔이 네, 있는 것 있어야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네. 네, 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너무 오늘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협착증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악순환입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이제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 악화된다고 하면 네. 외출을 가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나가면 네. 아프니까 나가서 걸으면 아프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하게 되고 외출을 삼가하면 운동이 부족해지죠. 운동량이 부족해진다. 어르신들은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입맛이 떨어지면 밥을 안 드시잖아요. 예. 네. 식사량이 줄면 기력이 떨어지죠. 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들어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보행 시에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기력이 없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통증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기력도 회복을 해서 네. 걷기 운동 능력이 회복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플수록 움직여야 되고요. 운동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영 아연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